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열의 보상TV 한상열입니다. 오늘의 보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관절의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보상받았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관절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슬관절은 무릎 관절을 얘기합니다. 무릎 관절은 인체의 구조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이고, 인체의 구조 중에서 가장 큰 뼈, 대퇴골, 그러니까 넓적다리뼈와 경골, 정강이뼈, 그리고 슬개골이 합쳐서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 몸무게를 다 양쪽 무릎으로 받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체 해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슬관절의 구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로는 대퇴골 및 경골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관절을 이루고 있고, 그 앞쪽으로, 무릎 앞쪽으로 슬개골이 이제 인대와 연결돼 가지고 관절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앞과 뒤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인대인데,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흔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에는 축구하거나 또는 농구할 때, 또 핸드볼이나 스키를 타다가 많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관절 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차가 충돌 사고가 날 때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또 후방으로 관절이 밀리면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또 운동을 하다가, 또 스키 타다가,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인체가 손상이 되는,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이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특히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걷는데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인대가 파열될 경우에는 앞뒤로 흔들리면서 불안정한 그런 관절의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뒤로 흔들리거나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요장애라고 하는데,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기본적으로 수술을 해서 관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또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대를 튼튼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관절의 동요로 인해서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전후방으로 동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동요 장애,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해서 장애 평가를 하게 되는데, 3mm 동요가, 앞뒤로 3mm 동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5mm는 경도장애, 5mm에서 9mm 미만까지는 중등도의 장애, 그리고 10mm 이상이 그 동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고도의 장애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장애고,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또는 이제 전부 인정을 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의 장애분류표의 기준에 의해서 약간의 장애, 뚜렷한 장애, 심한 장애 이렇게 하게 되고, 약간의 장애는 5mm 관절이 동요가 있을 때 약간의 장애를 적용하고 지급률 5%를 적용을 하게 되고, 뚜렷한 장애의 경우에는 10mm 이상의 경우에 뚜렷한 장애로 구분을 하는데 지급률 10지급률을 지급하게 됩니다.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15mm 이상의 그 동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심한 장애를 적용을 해서 지급률 20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인해서 슬관절의 동요장애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을 할 때 기준으로 자동운동이든 타동운동이든 동요장애의 정도 유무를 따지지 않고, 노동을 할 때 심한 노동을 할 경우에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되는 상태는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그래가지고 12급 적용을 받게 되고, 노동을 할 때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사람은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그래서 10급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만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그래서 8급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보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박스를 들고 내려오다가 무릎을 꿇으면서 땅바닥에 심하게 무릎을 부딪혀 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루 받고, 그리고 나서 사업상 바쁜 관계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한 3개월을 그냥 보냈다고 그래요. 3개월쯤 경과가 됐는데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MRI 촬영을 해보니까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는 진단이 나와서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후방 십자인대 복원 수술을 했습니다. 2년쯤 경과돼서 관절 복원술을 할 당시에 고정하였던 그 금속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시점에서 후방 십자인대 파여가지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은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후유장애 보험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스트레스 뷰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후방으로 6mm가 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후유장애 진단서, 개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금으로 보험금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흔히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많이 하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잘 납부하는데 막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그 수술 같은 거 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보험증권을 보더라도 내용을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도로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런 그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는 발생됐지만 장애 평가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할 뻔하였던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의 보상TV 한상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